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연방항공국에 의해 운항 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미국 항공 시스템이 지금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중단은 조종사에게 위험을 알리는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고쳐졌습니다. 물론 일부 비행 스케줄은 조정 중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비치가 바라보이는 집이 바람에 휩싸이고 자동차가 싱크홀에 삼켜지고 17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회담에는 2년 만에 격세지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는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유일한 서반구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서류에 대해 놀랐다면서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은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한화 큐셀이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공장을 짓는다고 미국의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외신 기자협회가 주는 영화상 골든글로브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페이블스맨즈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았고 골든글로브의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시상식을 보이콧했었던 영화인들이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평균 19.1%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직 연체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다행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인앤아웃 버거가 동쪽으로 확장합니다. 테네시 주지사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저는 비행기 탈 스케줄이 없었지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딱 그 휴대폰으로 틀어본 그 라디오에서 항공 운항 스케줄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총리, 미국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거 사이버 테러의 위협은 없다. 교통부 장관과 충분히 통화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단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노템이라는 Notice to Air Missions System 그러니까 항공 임무 통지 시스템,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상 운항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에 완전히 100% 정상 가동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상이고요. 이 노템 시스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비행기를 딱 이륙하기 전에 무슨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지 새가 어디 주변에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착륙할 때 공항의 대체 시스템 등등 많은 것을 알려주는 한 200페이지 분량 정도 된답니다. 종이로 구태여 인쇄를 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조종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딱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의 여러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가는 건데 그 시스템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한 290만 명 대부분이 이제 미국 국내선을 타려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4,300편 이상 지연됐고 운항 스케줄 750편 이상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원래 미국에서 그 항공편이 2만 1,000편 이상 운항 예정 스케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부터는 정상 운항을 했는데 그래도 캐나다는 국내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캐나다는 미국 국내선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스케줄 꼭 점검하세요. 캐나다 쪽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부 공항은 시카고 오헤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점검을 했더니
정상 가동이던데 그 전에는 다른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여러분 오늘 비행 스케줄에 차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점검하시고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도 늦게 이제 오픈을 다시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이버 테러는 아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거 돈 달라는 거잖아요. 기간 산업을 다시 업그레이드 내지는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국제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독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이런 시스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항이 됐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행기 시스템 안전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미국 국내 항공사 가운데서도 국내선 가운데서도 이 같은 노템 시스템 없이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공사들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이제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은 돈 주는 데는 엄청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고 뭐 미국 국내 이슈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이게 참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값은 뭐 오픈 전에 항공사 주식들 막 내려갔고 위험 순위를 모르니까 그때 내려갈 때 사셨던 분들은 장이 개장하면서 비행기도 다시 뜨면서 올랐으니까 조금 득을 보셨겠죠. 뉴스가 사실은 그런 때 조금 도움이 되죠. 그러나 부지런하신 분께 장거래가 7시도 전에 시작을 하니까 6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는요.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 시리에서 돌아와서 몇 시간 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고 이 전후로 이 같은 그 항공 비상 사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와이프인 질 바이든 여사가 멕시코에 이번에 동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부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눈 아래에 약간 그 피부를 좀 그 병변을 절제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암이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늘 그 모스 수술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수술은 뭐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이 같이 멕시코에서 두 분 다 건강해요. 멕시코에서 뭐 멕시코 미국은 뭐 비행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이틀 동안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서 월터 리드 병원에 가서 지금 퇴원했을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 이제 입원하지 않고 집에 가니까 그대로 대통령도 취임식 하기 전에 흑색종은 아닌 그 비흑색종 피부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이런 일들을 워싱턴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다 해결을 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일단 지금 흐린 하늘이기는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주말에 다시 내려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뭐 남가주보다 북가주가 이번에 훨씬 피해가 심했지만 아직 겨울 폭풍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또 겁도 나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다 뉴스와 연결이 되는데 수백만 달러 이상이 되는 비치프런트 집들이 그냥 바람에 확 휩쓸려 버리잖아요. 바람에 닫혀버리죠. 잘 지어놓은 집들이. 자동차가 그야말로 막 물이 삥삥삥삥 돌면서 싱크홀에 잠겨버리고 적어도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대피령 내려지고 정전되고 나무도 다 부러지고 산사태 나고 재산 피해 일어나고 재산 피해도 지금 복구하려면 뭐 한 10억 달러 정도는 좋게 든다고 하는데 써니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주가 햇볕이 그렇게 많아서 좋은 써니 캘리포니아주가 지독하게 웻한 것이 지금 뭐 3주일 정도 되는데 이달 말까지는 간다고 하고요. 이런 웻 같은 게 멈췄다 또 하고 멈췄다 또 하고 한 지금도 2,200만 명이 홍수 경고 어제보단 적네요. 어제는 3,400만 명이었으니까 오늘 남가주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북가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2,200만 명이면 거의 호주라는 나라의 인구 전체 인구와 맞먹네요. 이것보다 호주가 조금 더 많으니까는요.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언젠가부터 물론 팬데믹 이후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유니온 스테이션 보니까 물이 예전에 한국에서 장마철에 지하에 물 꽉 차는 것처럼 그렇게 차서 양동이로 아니면 무슨 뭐 쫙 빨아들이는 기계로 물을 빼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산타크루즈 하면은 서핑 하는 곳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남쪽. 모래가 그곳이 빛인지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무가 막 부러지고 뭐 다쳐서 조각조각 돼서 바람이 그렇게 센 거죠. 계속 치니까.
그래서 나무 조각들이 막 산타크루즈 바다까지 와서 모래를 다 덮어버렸대요. 여기가 비치야? 그 정도랍니다.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뭐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170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과 겨울 그 비, 바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이제 거기에 맞게 대비돼 있지 않아서 그 특히 이제 하수도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완전히 그 보이지도 않으니까 물이 많은 곳은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진을 보면은 물과 바람이 이렇게 강하구나. 콘크리트를 아주 무슨 아이들 장난감처럼 불규칙한 모양으로 물과 바람이 완전히 쪼개버리잖아요. 뽀개버리잖아요. 그 뽀개버리고 그 뽀개진 그 아스팔트 아래 저 구덩이로 자동차가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것 같은 방공호처럼 그런 장면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남가주도 다시 비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난주나 월요일에 그 폭우보다는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 물과 홍수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이 차는 곳에서는 특히 이제 산지대의 힐에 사시는 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물이 떠나가 주기를 기다리죠. 집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런 걸 이제 고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고립된 막 물이 주변에 가득하고 집만 덩그마니 있고 나무는 높은 나무 같은 것은 침엽수 같은 것은 높이 보이기는 하고 자동차도 반 이상 잠겨 있고 이런 장면 둥둥 떠 있는 물 그것도 흙탕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영화 감독들은 뭐 꼭 재난 영화가 아니라도 저 장면을 고립 뭐 아니면 고독 이런 것으로 쓰고 싶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 정도. 지금은 이제 비가 그나마 없으니까 고요함과 함께 아주 으시시한 고요함과 함께 이 같은 원인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 이상 또 이런 그 날씨로 인한 재난 같은 것은 점점 더 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흙의 수분이 높아지면은 홍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나무는 반복적으로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하면 눈도 맞고 하면 눈으로도 나뭇가지가 부서지잖아요. 소나무가지가 계속 쌓이면 그 무게에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손상되면서 나무가 쓰러지죠. 나무가 쓰러져서 숨진 어린이도 있고 모비롬에 살다가 그러면 그 지역은 전반적으로 산사태가 되고 싱크홀에 대해서 약해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아침에 막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 소년 구해졌나? 5살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5살 맞죠? 카일던이라는 엄마와 같이 엄마 트럭 타고 뭐 시골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 지역 그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파솔로블스라는 곳에서 엄마 타고 이 아이가 11살 때 아니 11살이 아니라 11월 달에 다리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수술을 하면서 뭐 철심 같은 거 심어둔 것을 빼고 다시 킨더가든으로 가게 된 걸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도 기다리다가 킨더가든 가는 첫날이었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이제 보니까 무슨 강을 건너서 뭐 강 주변의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을 몇 번 만났어야지 됐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니까 엄마가 이건 나가야지 되겠다 해서 아이를 그 카시트에서 딱 그 뽑아서 아이를 뽑는다고 하니까 제가 급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카시트를 풀고 아마 엄마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카시트를 풀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차 바깥으로 탈출까지는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서 엄마는 구해줬는데 엄마가 너무 몰살이 강하니까 5살 4피트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놓쳐버린 거죠. 구조대가 몇 시간 뒤에 차는 뒤집힌 채로 진흙에 막 덮여있는 채로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 차니까 형체를 거의 형체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차는 찾았지만 아이를 지금 찾지 못한 겁니다. 이 부모는 아버지가 인터뷰를 주로 하시는데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습니까?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그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1월까지 참어 해서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막 그 다리 수술한 것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뛰어노는 거 이걸 걱정을 했지?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릴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특수교육 교사시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잃을 것을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살리나스 강으로 흘러드는 그 개울을 2번 건너는 시골길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아이를 찾지 못한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했어야지 되는데 차라리 내가 그 아이가 됐어야지 되는데 하는 심정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이 자연재해를 보도해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났는가? 아이를 찾았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아직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울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구조팀 모든 것 다 동원했죠. 드론, 헬리콥터, 사람 등등. 그러나 너무 그 개울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소년이 얼만큼이나 멀리 떠나 있는지도 짐작하기 힘들답니다. 전문가들도. 잠수부들 당연히 위험하니까 지금 철수를 했고요. 이게 다음 주에도 있을 이달 말까지도 있을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에서 있었던 가장 슬픈 그런 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미국의 정치계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늘 제가 오스카 시상식이나 골든글로브 아니면 에미상 시상식을 전해드리면서 과연 어느 여러분께서 오스카상, 에미상에 나오는 작품들 그리고 또 를 듣고 보고 골든글로브까지 포함해서 즐기실까? 왜냐하면 한국 작품보다는 한국 작품이 아닌 게 어떤 때는 99%, 100%였던 적이 요 몇 년 전까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행사를 보면은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뉴스에서 다룰 만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100% 한국의 한자도 관련되지 않은 한국 문화와 꼭 한국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점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겹쳐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지금 뭘 하나 찾아보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요. 조금 있다가 방송 아이템 하나 하고 그 다음 아이템 넘어갈 때 찾으면서 방송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끝내고 나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쓴 그 개인 사무실이 있는데 펜실베니아 그 대학교의 명예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무실이 백악관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이제 대통령도 됐고 하니까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정리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이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10건의 어떠한 그 기밀 문서를 부통령이었었을 때의 기밀 문서를 잠겨진 그 클로젯에서 발견을 해서 바로 국립기록보관소에 연락을 해서 다음 날 국립기록보관소로 전부 보내졌다. 이게 그제였었죠. 백악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11월 2일에 있었던 건데 발표는 몇 개월 걸렸어요. 그게 저는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말할락으로 한 20박스 분량의 적어도 325개의 기밀 문서, 그 가운데는 핵기밀 문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10개인데 그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 이란에 관한 것, 영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그 멕시코에서 회담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막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깜짝 놀랐다. 그런 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안하지만 변호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공화당은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물고 늘어졌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저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연방 법무부가 이미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그 골치 아프거나 곤란한 사람, 골치 아프다기보다 곤란한 사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검사도 임명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이제 특별검사가 결정을 할 부분도 있고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골칫거리가 되겠죠.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비의도적으로 어떻게 섞여서 누군가가 짐을 싸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골칫거리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편견이 없다. 이 행정부의 법무장관이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려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데 리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 같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조금 흘러간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또 오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지 되는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표를 한 것은 스스로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자문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가지고 간 것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고 달라고 하다가 몇 박스 주고 또 몇 박스 주고 하다가도 더 기밀 문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연방수사국이 영장을 가지고 전 대통령의 집을 이제 들어간 거죠. 가서 또 나머지를 가지고 온 건데 가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기밀 문서의 양과 부통령이었던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325건 이상 대 10건 그리고 그 위험 수위 전 대통령은 핵 문제에 관한 것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 부통령은 그런 것은 아니었었다. 보관된 장소 이 사람은 뭐 잠겨진 클로젯 그게 이제 그 기록물 보관소가 모르고 있었을 때 이 바이든 측에서 알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 무슨 잡지하고도 섞여 있었고 뭐 그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공화당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만큼 어차피 저는 이건 뭐 조사해서 아니다, 그렇다, 의도적이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 내용은 어떤 기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또 10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정치계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네. 그리고 외신기자협회가 주는 그 영화 그 골든 글로브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어 영어가 아닌 영화로서 80회입니다. 골든글로브가 해서 결국은 그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운동 거기에 막 열심히 일을 했었던 변호사들을 그린 영화 아르헨티나 1985년이 이제 위너가 됐고 이 5작품이었는데 아무튼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앞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으니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95회인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숏리스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또 정말 그 후보작을 발표를 하겠지만 그 최종적인 것에 보면은 역시 이 아르헨티나 1985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품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돼 있고 뭐 이란 작품도 있고요. 독일 작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고 박찬욱 감독도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박찬욱 감독은 유럽에서 먼저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이력에 올리는 거지 뭐 여기에 목매달고 헤어질 결심이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뭐 정식 후보로도 들어가고 상도 받아야지 돼. 이 정도에 물론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절박함 그런 그 한국 영화의 현 주소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올해의 이제 최고의 수상작은 코미디 부분과 또 이제 이 드라마 부분이 나뉘어서 드라마 부분에는 이제 Fabelmans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영화에 딱 눈이 떠서 영화 만들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The Vances of Inisherin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영국 감독이 만들었는데 코미디, 뭐 시나리오, 주연상, 아이리쉬 배우 그 콜린 파웰이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한 아주 그 유럽의 아일랜드에 뭐 그런 일어나는 일들, 뭐 귀여운 유령, 무서운 유령 하면서 아무튼 그런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했었던 것은 몇 번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거부했었던 배우들도 많습니다. 탐 크루스도 이번에는 갔지만 작품상 못 받았잖아요. 뭐 아바타라든가 아니면 이 탐 크루스의 탑건 같은 것이 일반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막 즐기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고요. 2021년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가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헐리우드가 가까우니까 골든글로브가 외신기자협회가 아니 멤버에 2021년 그때까지 한 명도 흑인이 없고 유색인종이 없고 외신기자협회인데도 그렇게 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 보이콧을 해왔었던 그런 배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그 케빈 코스너 같은 경우는요. 상 받았잖아요. 케빈 코스너가 옐로우스톤으로. 그런데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영상 메시지 같은 거 보냈는데 캘리포니아 홍수 때문에 내가 갇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1년도 LA 타임즈에서 너무 그것은 그 하얀색이야 라고 비난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사회를 봤는데 그 제로드 카마이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딱 오프닝하고 하면서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기 전에 골든글로브 멤버에는 한 명도 흑인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일이 있고 LA 타임스가 열심히 비판을 하고 해서 골든글로브가 지금 조금 더 인종적으로 다양화됐다. 인종차별이 줄어들었다. 멤버가 인종차별이 줄어들면 그 멤버들이 뽑아서 주는 상과 배우에도 인종차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영화는 봐야지 되겠구나. 아일랜드의 그 해안에 외딴 섬이 배경인 이 뭐 그 영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페이블스맨즈와 같이 그 상을 받은 벤시스 오브 이니셔린이라는 영화도 봐야지 되겠구나. 뭐 갑자기 관계가 끝나버리는 두 친구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디아나 존스에서 어린 역할로 80년대에 그 키호이 관 베트남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또 봐야지 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 겁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모든 게 한 번에 Everything, Everywhere 하는 이 영화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조연상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에게 첫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앞에서 이런 상을 받고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같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도 이제 저도 못 봤는데 볼 예정이고요. 가장 소감을 아주 근사하게 말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이 영화로 남자 조연상 베트남계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잖아요. 양자경이 미셸리어가 양자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고의 스피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작년에 60살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나이에 있어서 숫자가 많아지면 기회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최고의 사람들과 일을 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네요. 모든 게 한꺼번에. 지난해에 60살이 돼서 아직도 60살인 것 같아요. 61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양자경의 이 배우의 또 이제 말레이시아 태생의 배우의 이게 이제 최고의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액션물 같은 것에 능하니까 이 영화도 공상과학 영화 뭐 세탁소 직원으로 나오는데 그 양자경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막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음악이 막 나오고 뭐 끊어라 하는 뭐 이런 신호 그러니까 SU 그 약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아해요. 말하면서 내가 시리어스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나 말 끝까지 할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음악 나오는 거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계에 그 아시안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년 전에 김혜자 씨가 마더스에서 이제 역시 그
LA 영화 평론가 협회였던가요? 그때는 여우 주연상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계가 뭐 영화계, 음악계는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BTS를 포함해서. 그런데 언론계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더 힐을 리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더 힐의 스텝라이터 조셉 최가 전국 언론재단이 1년에 20명 뽑는 폴 밀러 워싱턴 그 보도 펠로우십에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20명을 선정을 해서 많은 기회를 주고 좀 그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의사당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등등 그런 것에 뽑혔어 하면서 조셉 최는 주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체 그 기자니까 보도를 해준 거예요. 뭐 한국에도 언론재단이 있듯이 전국 언론재단이 20명을 말하자면 아주 유망한 저널리스트, 젊은, 꼭 젊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음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그런 기자들을 2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명을 찾아봤어요. 폴 밀러 워싱턴 리포팅 펠로우십 2023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이제 한국계가 있더군요. 조셉 최 말고 매튜 최, 라스트 네임이 똑같이 최예요. 이분은 역시 좋은 신문이네요. 잘 알려진 텍사스 트리뷴에서 이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제 한인들이 CNN을 봐도 한인 기자가 나오고요. 워싱턴 포스트에 한인 기자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 명이에요. 이 기자 그런 그 아주 세계 최고의 그런 매체에서 몇 명이면은 많은 거잖아요. 아주 많은 거잖아요. 이제 모든 방면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들이 많이 들어가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일이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되면은 그 뒤에 당연히 그 따르는 게 있죠. 이자율이 올라서 역사상 최고랍니다. 19.1% 이게 이제 평균 그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게 1970년도부터 데이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9.1%가 사상 최고치다. 그 전에 최고치는 18.9%였는데 오래전이네요. 1985년 1사분기 여러분 대부분 거의 모든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이민 오시기 이전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민 오셔서 크레딧 카드 쓰시는 동안에는 이번이 가장 높은 이자율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른 때부터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고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면 매달 30일 되기 전에 갚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 또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저도 지난 연말에 크레딧 카드를 좀 썼거든요. 또 연말 연시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받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에 돈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걸 좀 클리어하고 싶어 해서 이쪽 크레딧 카드에 있는 것 갚는 것보다 저것을 먼저 갚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액수가 커지면 그 이자율이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적어도 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그 정도는 또 좀 정리를 해가면서 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이겠죠. 채무불이행이 그다지 많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가정의 빚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 국내 총생산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도 실업률은 3.5%로 아직까지는 고용당하는 사람,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의 입장입니다. 12월 달에 3.5%였어요. 올해 당연히 실업률이 조금 높아질 것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크레딧 카드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연체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이제 자세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주말이래요. 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네요. 인앤아웃 버거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주 거기 푸틸 블루버드에 있는 곳 아닌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것이 또 하나가 트레이더 조스도 캘리포니아주고 저는 항상 제가 다니면서 여기가 첫 번째지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정말 작아요.
안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데서 햄버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뭐 물건 가지고 재료 가지고 갈 때도 옆에 떨어진 빌딩 옥상으로 가지고 가고 드라이브 인트로만 있는데 그게 상징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948년도에 시작해서 서부 밖에는 6개 주로 확장됐는데 그러면 그다지 막 확장한 편은 아니죠. 75년 역사니까 텍사스에 드라이브 인트로 인앤아웃까지 있는데 처음에 텍사스의 드라이브 인트로 인앤아웃 시작될 때 사람들이 밤에 야영했다고 하잖아요. 차 안에서. 그래서 그때 막 허핑턴 포스트 막 핫한 거 막 재밌게 쓰고 하는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아니 교황이 오셨나? 이렇게 그 농담 삼아 썼던 글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냉동고 없는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맛있지 않나요? 인앤아웃 버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의 그 CEO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여기에도 좀 오픈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앞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인앤아웃 버거는 팬데믹 때는 원래 이제 공화당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 팬데믹 의무화 이제 백신 의무화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벌금 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빅 이슈였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해리 왕자 부부도 몬테시토에서 지금 그 겨울 폭풍 피해가 큰 곳, 뭐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내려오면은 꼭 인앤아웃에서 2 더블 치즈버거 그리고 애니멀 스타일의 그 프렌치 프라이즈 그냥 똑똑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막 크레이지처럼 돼 있는 그런 거 하고 콕하고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테네시 주지사 그 빌 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앤아웃이 들어옴으로써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테네시 보수적인 주잖아요. 공화당. 성경 구절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컵 아래 또 뭐 무슨 그런 종이 같은 데도 다 적혀 있잖아요. 그게 유명하잖아요. 인앤아웃이 또 하나가 너무 훌륭한 회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테네시를 선택한 것에 너무 감사해. 그 인앤아웃 버거로 인해서 275개의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아무튼 2026년도에 아주 여러 곳에 그 인앤아웃 버거가 테네시주 내슈빌에도 생긴다고 하고요. 테네시 주지사는 인앤아웃에 너무 감사하다. 좋은 회사야 했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그 한화 큐 뭐죠? 한화 큐 무슨 회사 큐셀 하나 셀 할 때에 그 큐셀에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아주 신나시겠어요. 뭐 현대가 공장 짓고 한화 큐셀이 조지아주에 미국 최대의 규모의 태양광 제조 공장을 짓는답니다. 2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지아주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 미국 경제에도 좋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화 큐셀이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큰 태양광 투자를 발표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의 경제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직접적인 결과다. 한화 큐셀이 거기에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생산을 해내는 것은 미국에도 좋아야지 되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를 생산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가 중국이 독점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에 한국이 투자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조지아주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태양광, 뭐 또 그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 등등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한국의 또 현대 자동차가 막 불만을 하기도 했고 하는데 또
같은 그 법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제 멕시코에서 끝난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3국의 그 정상들이 중국을 좀 멀리하면서 미국 내에서 여러 생산을 높이고 공급망을 확장하고 이런 모든 산업들이 기후변화와도 연결되는 청정한 이런 것들, 이 모든 에너지 플랜 같은 것들이 다 이 멕시코에서 어제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조지아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또 중국의 그 노동법 같은 것을 잘 지키지 않고 하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패널을 설치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런 게 되고요. 공장 자체는 애틀란타에서 북서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조지아주의 카스터빌에 지어진답니다. 그곳에 2,5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야, 한국 분들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한화 큐셀의 저스틴 리 그 최고 경영자입니다. 뭐 블룸버그 뉴스, 오늘 뉴욕 타임스 전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완전히 통합된 태양광 제조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중국과 한국은 산업 면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이 세 나라는 점점 이제 미국 쪽으로 기업들도 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과거에 중국에 많이 기울어서 중국에서 싼 값으로 뭐 제조도 많이 했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멕시코에서의 정상회담도 뭐 새로운 정책은 없었지만 어쨌든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로 좋은 제스처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스처가 실용화되느냐 문제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조지아주의 그 한화 큐셀의 공장이고요. 쓰리 아미고즈의 미팅에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10번째거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이 만난 것.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끝까지 선언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안 했던 3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푸틴, 또 다른 사람은 지금 그 플로리다에서 뭐 브라질로 간다고 하는 볼소나로 대통령,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대통령처럼 바이든처럼 이런 서반구의 지도자를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반구를 통일할 만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멕시코에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까지 미국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많은 노력을 했죠. 강혜신이었습니다.